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로저스 쿠팡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들 이지윤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인 만큼 통역에 또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셀프 조사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추가 소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12시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체 셀프 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시작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증거인멸이라면 고의성 입증이랑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재소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로저스 대표에 따르면은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또 국정원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가닥조차 잡히지가 않은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방향은 어느 정도는 잡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로저스 대표가 예. 본인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식 수사가 개시되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이처럼 증거를 직접 포렌식해서 원본이 만약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인멸죄의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빙성, 과연 정부가 진짜 조사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원본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포렌식 관련해 있어서는 어떤 적법성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조사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의 소환이 있었는데 세 번의 소환 통보만의 첫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또 증거인멸 말고도 국회 위증과 산업재 은폐 혐의 또 고발돼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도 효과적인 수사가 될지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출국 가능성도 정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단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죄 관련해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대면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질문 같은 것을 재소환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반드시 출석을 해서 대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출국 정지 신청이 앞서 검찰에서 반려가 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출국을 이 로저스 대표가 하게 된다면은 쿠팡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출석 조사가 필요한 거겠죠. 네, 아무래도 피의자 조사는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 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조사는 굉장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대면 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요.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해서 질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한 번에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셀프 조사 혐의에 대한 조사는 마치지 못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해외 범죄 조직에 이렇게 감금되는 사례가 굉장히 심각하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태국으로 돈을 벌러 갔다가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된 30대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수사기관이 대거 잡아들인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태와 조금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태국 등으로 이미 범행 지역이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강도 높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초동 대응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예.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태국까지도 이게 풍선 효과로 계속 범죄 지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이것은 아무래도 인근 지역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가 계속 확장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유가 해외에 고수익을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가 발생한 거거든요. 경찰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을 발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고는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 수사, 즉 112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이 굉장히 공조를 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출한 것도 바로 이러한 도움 덕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 영사관 등에 신고를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공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주차 문제 다들 굉장히 예민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데 SUV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의 3칸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진 지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SUV 큰 차량이 3칸을 가로로 차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운전자가 오히려 고소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고 이걸 보고 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해당 경차 구역은 사실은 뭐 몇 프로 이상 설치하라는 권고 조항은 있지만 만약에 위반했을 때의 제재 규정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만약에 나가서 만약에 이것을 제재하거나 재물 손괴하거나 어떤 모욕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오히려 이 부분을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주차 관리를 하는 관리소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네.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현재는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법안 개정안이 하나 올라와 있긴 아, 합니다. 예. 그래서 해당 경찰 구역에 대해서도 어떠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 해당 부분은 또 사적 구역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보시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지난해 말인데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 씨가 표현의 자유 위반 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까지 적시가 됐는데요. 영장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법을 위반해서 허위의 표현까지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지켜질 수 없는 제재의 영역입니다. 또 이번에 경찰에서 진행한 것은 학교 주변의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부분도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는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적시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어떠한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예, 또 고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또 학생들에게도 큰 피해가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